안녕하세요 여러분, 잼잼TV의 MC 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에 올렸던 컨텐츠에 어떤 분이 남긴 댓글을 보고 이거 되게 괜찮은데? 라는 생각으로 좀 오늘 주제를 선정해 봤는데요. 바로 셀프 인테리어 실패담입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경험한 거는 아니고 이제 셀프 인테리어 시공을 하다가 실패담을 경험했던 분들의 자료들을 제가 좀 이렇게 조사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소개에 앞서서 셀프 인테리어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몇 가지를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바로 불법인데요. 셀프 인테리어 하는데 무슨 불법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불법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불법일까 궁금하시죠? 아파트나 빌라 등에서 발코니나 다락방 등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관청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모르죠. 현행 건축법에서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비내력벽에 파손 철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해당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여기에서 비내력벽이라고 하는 부분은 발코니라고 하면 이제 샤시가 있잖아요. 그 샤시 양쪽에 이렇게 벽면이 조금씩 나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 벽을 철거를 할 때 이 벽을 비내력벽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집이라고 발코니를 철거해서 방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되려 처벌을 받아서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이 부분 꼭 주의해주세요. 몰랐으면 좋으련만 참 알고 나니 가슴이 아픈 진실이죠. 두 번째, 바로 무지에서 일어나는 실패담입니다. 간단하게는 이것쯤이야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시공을 해봤다가 뒷수습이 안 되고 낭패를 보는 경험들, 셀프 인테리어를 하셨던 분이라면 자주 겪는 일 중 하나인데요. 사실 셀프 인테리어라는 것 자체가 금전적인 부분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되려 이제 욕실 공사를 좀 셀프로 하려고 했다가 타일을 뜯고 방수를 본인이 이제 하려고 했더니 방수가 안 돼서 마을집에 물이 새는 경우가 생긴다거나 본인이 하려고 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벼룩 잡으려다가 다 태운 거죠. 모든 것을 그냥 홀라당. 그리고 다음 세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실수인데요. 사실 이것도 약간 두 번째랑 비슷한 경우이기는 해요. 셀프 인테리어를 하는 목적 자체, 경제적인 비용 절감인데요. 셀프로 하기 어려운 공사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어렵고 어떤 게 셀프로 가능한지 모르다 보니 이런 경우로 실패를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전기공사나 타일공사, 목공사 같은 경우는 자재 외에도 많은 장비를 필요로 하는 공사들이에요. 셀프로 해볼까 하다가 배보다 배꼽이 커져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리고 전문가만큼의 퀄리티가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 만족스럽기도 사실 쉽지 않고 내가 투자한 시간이랑 노력에 비해 결과물이 좋지 않다 보니 속상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셀프 공사를 전부 모든 것을 다 시도해보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작업은 맡기는 걸 추천합니다. 자재랑 공구까지 구매했는데 막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이걸 다시 또 뜯어서 고치려고 하면 오히려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용이 2배로 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손해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진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위험도와 그리고 안전. 공사 현장에는 사고가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요. 근데 이게 초보자라서 사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몇 년, 몇십 년의 노하우가 있는 분들도 정말 한순간의 실수로 크게 다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공사 현장에 비해서 셀프로 시공하시는 분들의 공간이 얼마나 위험하겠느냐라고 하지만 쉽게 생각하는 전동공구 드릴 이거를 하다가 너무 세게 하면 정말 손목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뼈 다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높은 곳에 사다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다가 잠깐 삐끗해서 골절이 생길 수도 있고요. 뭔가를 하는 현장에는 자재들이 살짝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경우가 보통이잖아요. 우리가 막 각 맞춰서 정리를 하면서 시공을 하진 않기 때문에 언제든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곳곳에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은 이 위험성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그 위험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안전은 조금 예민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셀프 인테리어에서 실패하신 경험담 몇 가지를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이건 셀프로 타일에 줄눈 작업을 하다 실패한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줄눈에
곰팡이랑 물때가 있다 보니까 사용하고 있는 욕실이나 주방 쪽에 이런 줄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 작업을 할 때 대다수가 실패하는 부분이 줄눈이 예쁘게 시공이 안 되는 건데요. 근데 이 문제의 해결법은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요. 바로 줄눈 제거기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미 줄눈이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요. 근데 그 줄눈 위에다가 다시 줄눈을 채운다는 것 자체가 넘칠 수밖에 없어서 예쁘게 시공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줄눈 제거기를 이용해서 기존에 있던 줄눈을 빡빡 긁어서 제거를 한 다음에 거기에 줄눈을 입히시면은 깔끔하게 입혀지기도 하고 좀 이렇게 넘쳐 흐른다면은 뭐 물티슈나 물걸레로 이렇게 좀 닦은 다음에 정리하실 수도 있거든요. 진짜 간단한 방법이죠? 근데 줄눈 제거기로 제거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화장실 하나 이거 줄눈 제거기로 하는데 솔직히 3mm도 못 파겠고 너무 팔이 아프고 진짜 하루 종일 해도 화장실 하나 끝낼까 말까요. 그래서 저라면은 이거 안 하고 그냥 그 줄눈 바크라고 있는 거 있거든요. 이게 완벽하게 커버는 안 되지만 저라면 그냥 이거 쓸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요. 두 번째는 목공 시공인데요. 셀프로 선반을 제작하신 분이에요. 캐드로 도면도 그리고 나무도 잘 나오고 열심히 하셨다는데 선반이 기울어진다고? 저는 일단 나무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우리 기성으로 판매되는 책장들 있잖아요. 근데 이 책장이 균일하게 이 선반의 간격, 그러니까 측판하고 측판 요 사이에 이 간격이 1m를 넘는 경우가 드물어요. 이 이유가 책이 무게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수납하다 보면은 이 선반이 살짝 이렇게 밴딩 현상이라고 해서 처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1m 이상으로 좀 긴 사이즈의 책장은 거의 각으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요. 목공 작업으로 할 때도 3cm 이상의 두께로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m 이하라고 해도 최소 18mm? 18mm도 밴딩 현상이 안 생기려면 폭을 60cm 이상으로 하면 밴딩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가구를 제작하고 설치할 때도 바닥이 수평이 언제나 딱 맞는 집은 드물어요. 그래서 배치될 공간의 높이를 줄자로 제대로 높이 재신 다음에 제작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은 베란다에 데크를 셀프 시공한 사진인데요. 저는 이거 진짜 비추합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평이 정말 딱 고르게 일정하게 맞는 집은 제 평생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전문가들도 일일이 데크를 시공할 때 사이즈를 다 재가면서 시공을 하는데 하물며 초보자가 여기 데크 시공을 한다는 거는 나는 여기서 시소를 탈 거다 라는 사람이면 상관없겠지만 소리가 나지 않게 튼튼하게 제대로 시공을 하시려면 초보자는 웬만해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거 또 버리신다고 하시면 돈 얼마나 깨지겠어요. 내 돈도 아닌데 배 아플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벽에 난 구멍을 떼우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셀프로 하실 때 스티로폼을 구멍 사이즈에 딱 맞게 재단을 해서 그걸 이렇게 꽉 끼워 넣은 다음에 그 틈새 부분을 우레탄 폼을 쏴서 제대로 막아주시고 그리고 외부 쪽에서도 실리콘으로 코팅, 그 틈새를 코팅 작업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외부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막 바람이 불면서 물이 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은 2층 이상이면 외부 실리콘 작업 못하니까 우리 그냥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문가를 불러줍시다. 네 번째는 페인트 실패 사진인데요. 이분은 페인트 칠을 하면서 두꺼워진 문으로 다치지 않아서 난감하셨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페인트 작업을 하면서 동파까지 경험을 하셨네요. 페인트가 똑같아요. 이게 액체라서 뭐 흡착되는 게 아니라 페인트는 거기 한번 코팅이 되는 거예요. 그 코팅이 되면서 두께감이 아무리 얇다고 해도 쌓이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문에 페인트 리폼을 하실 때는 사방으로 1에서 2mm 정도를 대패로 조금 깎으신 다음에 시공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는 문이 조금 사방에 이제 유격들이 좀 널널하다 하면은 뭐 바르셔도 괜찮죠. 왜냐면 페인트가 어쨌든 한 번 칠하고 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2, 3회로 칠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두꺼워집니다. 보통 페인트는 영상 5도씨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작업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페인트가 얼었다 녹으면서 갈라지기도 하고 겉보기엔 멀쩡했는데 바스락바스락 하면서 다 막 뜯어져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페인트 작업은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벽지인데요.
요즘에는 벽지에 풀이 발린 채로 제품을 받을 수가 있어서 셀프 시공으로 많이 해보시는 것 같아요. 합지 정도면은 조금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안 건드리는 게 바로 실크 벽지 도배. 이거 셀프 시공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비닐 재질이다 보니까 풀을 먹고 있을 때 약간 이게 좀 불어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거를 시공하면 얘가 마르면서 쪼그라들어요. 실크 벽지는 이걸 딱 붙여서 시공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마르면서 쫙 벌어지고 아니면 뭐 벽지 찌릿찌릿 찢어지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크 벽지는 초보자시라면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일. 저는 근데 이거 타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셀프로 시공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게 그 타일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딱 타일 9장 들어가면 끝나는 공간 이런 데면은 뭐 물론 괜찮죠. 근데 이게 타일을 재단할 일이 생기거나 생각보다 좀 넓은 면적, 화장실 전체를 내가 타일을 셀프로 시공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 전 진짜 뜯어말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재단기를 임대해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 임대를 했다고 해도 도기질 같은 경우는 이게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재단을 하다가 쉽게 깨지는 경우도 많고요. 또 반대로 자기질은 너무 튼튼해서 재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재단 없이 그냥 타일을 배치한 다음에 남는 공간은 땜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바닥이면 망치질 하면서 좀 수평을 제대로 고르게 맞춘다 쳐요. 벽면은 작은 타일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모자이크 타일은 조금 쉬운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60에 60cm 이런 식으로 좀 큰 타일을 벽면에 붙이면 옆에서 이렇게 쓱 보죠? 그림자가 들쭉날쭉. 그리고 벽면에 붙인 타일이 접착이 제대로 안 돼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위험해요. 꼭 조심해주세요. 아니야, 조심이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한테 맡겨주세요. 아, 그리고 줄눈 작업 하실 때 줄눈이 닦아도 계속 뿌옇게 나오잖아요. 이게 조금 노하우가 생긴 게 처음에 시공을 하자마자 그러니까 빨리빨리 휙휙휙 4-5번을 빨리 이렇게 닦아요. 어느 정도 건조가 되면 그때 다시 한 4-5번을 걸레로 닦아주는데, 근데 이때는 깨끗한 걸레로 한 번 닦고 다시 걸레를 빤 다음에 한 번 닦고 또 빨고 한 번 닦고 이런 식으로 계속 깨끗해진 걸레로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아무튼 웬만하면 정말 단순한 타일 셀프 시공이 아닌 이상은 전문가에게 맡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신 다음에 셀프 시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실패담이 있겠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직접 경험하셨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실패담이 있었다 알고 계신 분은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으로 팁을 알려드리거나 아니면 그거를 제가 유용한 정보로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봄이 온 지는 좀 됐지만 아직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요.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꽤 많으시죠? 밖에 나가실 때는 마스크 꼭꼭 챙겨주시고 집에 들어오면 손도 꼭꼭. 가급적이면 외출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외출 안 하면 뭐 이렇게 다 같이 유튜브 보면서 그런 것도 나름 괜찮겠죠? 외출을 못해서 지루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젠젠TV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